자,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사람의 유전 연구,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 당연히 멘델이 이제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을 때는 굉장히 교배도 마음대로 시킬 수 있고 한 세대도 굉장히 짧고 좋은 점이 많았겠죠.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한 세대가 엄청 길어요, 그죠? 짧은 시간에 확인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자손의 수도 적어서 통계 처리도 쉽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3번이겠죠. 인위적으로 교배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보면은 형질이 복잡해요. 완두콩 같은 경우는 둥근완두, 주름진 완두, 이게 좀 형질이 단순하거든, 대립 형질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키만 해도 160, 170 딱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형질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관여하는 유전자 숫자도 많으니까 굉장히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경의 영향도 꽤 많이 받는 편이고요. 그래서 유전 연구가 어려운데 그러면 안 할 거냐?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사람의 유전 연구에 이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가계도 조사, 아빠 엄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이렇게 가계도 조사. 그 다음에 한 집단의 유전자 비율을 조사하는 집단조사, 쌍둥이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 왔습니다. 자, 가계도 조사에서는 일단 기호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이렇게 연결되면 결혼한 거고요. 자손은 밑으로 선 빼서 가지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성열성 이런 거 가계도 분석으로 우성열성 파악할 수 있고요. 부모 때의 부모가 정상, 근데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이상, 그러면 요 이상 유전자가 열성인 거예요. 즉 부모 때 없는 게 나오면 그게 열성이거든요. 그래서 우성열성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가 상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비율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염색체 유전인자가 있으면 XY 이렇게, 그 다음에 엄마는 정상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엄마가 정상인데 유전자를 한 개 가지고 있어. 딸을 낳았어요. 딸내미 나면은 X 프라임 X 프라임 X 프라임 X, 요거 이상, 요거 정상.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더니 X 프라임 Y XY, 요거 이상. 남자는 하나만 있어도 이상이거든요. 남녀 보면 이상이 날 확률이 이런 경우는 50% 정도씩 각각 되네요, 그죠? 근데 상염색체 같은 경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상염색체는 대문자 A, 대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요것만 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남성 여성 관계없이 4분의 1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발생하는 비율이 달라서 조사를 하다 보면 상인지 성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 이 뒤에서 계속 나오겠죠. 자, 가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유전자형과 자손의 특정 형질을 나타낼 확률을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집단조사, 특정 지역이나 인종 집단을 대상으로 유전 형질을 조사하는 자료를 통계 처리한 것. 그러니까 유전자 빈도 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유전적인 특성, 일본 사람의 유전적인 특성, 이런 것들 할 때 하는 거고요. 시험엔 잘 나오지 않고요. 자, 쌍둥이 연구는 일란성과 이란성이 있어요. 이건 가끔 나옵니다. 일란성과 이란성 쌍둥이가 있죠. 자, 일란성 경우는요, 하나의 수정란이야. 수정란이 하나야. 그래서 2세포기로 분열이 될 때 각각 그냥 분리가 된 거라고. 수정란에서 2세포기가 되면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일란성. 이란성은 애초에 수정란이 두 개인 거죠. 여성의 경우에 한 달에 한 번만 난자를 배출한단 말이에요. 배란을 하는데 두 개가 배란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
수정이 된 거죠. 얘네들은 사실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다르죠. 형제 아니면 남매, 자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동시에 태어난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이 환경의 영향을 조사할 때 많이 활용을 해요. 유전적으로는 똑같으니까. 근데 일란성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유전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영향도 있고, 둘 다 고려해서 뭐 실험을 할 때 하나 봐요. 관측할 때 저 일란성을 사용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 최근에는 뭐 이런 DNA 분석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4번 또 많이 연구하고 있죠. 자, 핵형 분석을 통해서 핵형 분석이라고 하면 염색체 수나 그 모양 등을 연구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겁니다.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 돌연변이 등을 알아낼 수 있고요. DNA에서 특정 유전자의 염기 소요를 분석하여 유전자 여부와 유전병 여부와 유전 현상을 알아낸다. 요거는요 DNA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뭐 친자 확인할 때도 그렇고, DNA 분석은 염기 서열을 조사하는 겁니다.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거죠.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요런 놈들의 순서를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쪽 단원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뭐 이겁니다. 이거 가계도 분석만 주로 나오고요, 뭐 쌍둥이 가끔 물어보고요, 그런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 유전의 기본 원리. 당연히 사람의 유전에서도 멘델의 유전 법칙이 성립합니다. 우열의 법칙, 우성과 열성 만나면 우성이 표현되는 거죠. 분리의 법칙, 생식세포 만들 때 EN에서 N으로 반으로 나뉘어지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감수분열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의 법칙,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 두 쌍 이상의 형질이 유전이 될 때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는 거야. 둥글고 뭐 노란색, 주름지고 황색, 이런 형질이 유전이 될 때, 둥근 거 주름진 거 이건 모양이잖아요. 모양끼리 유전이 되고요, 경쟁해서. 그 다음에 노랑하고 황색은 색깔이잖아요. 색깔끼리 또 경쟁해서 유전이 되고, 이런 게 이제 독립의 법칙입니다. 자, 유전 형질과 유전자. 유전 형질은 상동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대립 유전자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상동염색체 여기 있네요.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문자 A가 있고, 엄마한테는 뭐 동일한 위치에 뭐 소문자 A가 있다고 할게요. 자, 여기는 소문자 B가 있고 동일한 위치에 대문자 B가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이게 대립 유전자잖아요. 동일한 위치에 있는 대립 유전자, 요거 간의 경쟁, 요거 간의 우열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비형질은 요거끼리 또 경쟁할 거고요. 자, 유전 형질은 대립 유전자 요놈의 경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는 무엇이냐? 뭐 하나씩 전달해 주겠지, 유전자를. 부모의 유전자는 뭐 원래는 EN이었을 거야. 각각 엄마 아빠. 생식세포의 염색체, 요거는 N이죠. N 상태가 되죠. 염색체가 반으로 줄죠. 자, 이거를 통해 자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손은 엄마한테 반, 아빠한테 반을 받는다. 그래서 자손의 대립 유전자는, 자손은 현재 EN 상태인데요, 엄마 아빠한테서 N씩 하나씩 물려받은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빠가 쌍꺼풀이네요. 엄마는 외꺼풀이고요. 그래서 아빠가 쌍꺼풀이고 엄마가 외꺼풀이야. 그러니까 이게 열성인 거죠. 소문자 A로 표현된 거 보니까 열성이네요. 자, DNA가 이제 복제가 돼요. 간기 때 복제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A, 여기는 AA 두 개인데 얘는 A가 4개겠죠. A 이렇게 4가닥의 유전자를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상동염색체 분리가 되니까 A 양쪽으로 이제 나뉘어질 거고요.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이제 분리의 법칙이에요. 지금 현재 EN이잖아요. 요거 나뉘어지면 N입니다. N. 요것도 N이고. 자, N과 EN 요거 따지시는 건 요거 염색체 여기 있죠. 요거 동그란 거, 요거 동원체라고 해요. 동원체. 동원체가 쌍으로 있으면 EN이에요. 여기도 하나, 둘 이렇게 쌍으로 있죠.
여기 하나 있죠. 예. 여기도 표현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동그란 거 하나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NN. 자, 감수 2분열을 하면은 역시 또 염색체 N개의 염색체를 갖고요. 대문자 A만 이제 분리가 됐네요. 이렇게 소문자 A가 있는 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대문자 A랑 소문자 A랑 만나서 자손이 만들어졌는데 자손은 쌍꺼풀이다. 왜? 대문자 A가 소문자 A보다 우성이다. 힘이 세요. 예,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에 자손의 유전자형이라. 이건 뭐냐? 추정할 수 있다고? 부모의 유전자를 알면 자손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예측할 수 있답니다. 아빠가 쌍꺼풀, 엄마도 쌍꺼풀 일 때 자손의 유전자형은 다음과 같다. 추론합시다. 둘 다 잡종이네요. 잡종. 엄마 아빠가 잡종의 경우에, 쌍꺼풀 잡종의 경우에는 다 쌍꺼풀 요것만 외꺼풀이네요. 쌍꺼풀의 확률은 4분의 3, 외꺼풀은 4분의 1. 이렇게 뭐 예측이 가능하겠죠. 이런 거는 부모의 유전자형을 알고 있을 때 얘기해요. 부모의 유전자형을 알고 있을 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조사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 유전 연구의 구분은 뭐냐, 무슨 내용이냐. 자,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 종류에 따른 구분. 특정 형질을 유전시키는 그 유전자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즉 상에 존재하느냐, 성에 존재하느냐, 1번에서 22번 사이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23번의 성염색체에 존재하느냐. 이걸로 이렇게 나누기도 한답니다.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유전은 남녀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 기호로 표시할 때 그냥 알파벳으로 대문자나 대문자 A, 소문자 A 또는 뭐 대문자 B, 소문자 B 이런 데서 적당하게 골라서 적어주시면 돼요. 성염색체 유전의 경우에는 XX나 XY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정상이 뭐 여자가 정상이면 XX, 여자가 이상이면 X-, X-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XY로 적어주면 성염색체 유전. 상유전은 그냥 알파벳으로, 기타 알파벳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형제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숫자에 의한 구분은요, 단일 인자 유전. 어떤 형제를 결정하는데 한 쌍, 뭐 대문자 A와 뭐 소문자 A, 이게 경합한다고 할게요. 한 쌍의 유전자가 관여하면 단일 인자 유전이에요. 눈꺼풀, 귓불, 뭐 등등등, 쌍꺼풀 이런 등등등인데 다인자 유전도 있어요. 여러 쌍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결정을 해요. 피부색 같은 경우 뭐 대문자 A, 소문자 B, 그다음에 C, 뭐 세 가지 정도의 유전 인자가 피부 색깔에 관여하나 봐. 그래서 얘는 대문자가 많으면, 대문자의 개수가 많으면 아마 백인인가 그럴 거야. 아마 대문자의 개수가 많냐 적냐 그걸로 결정이 되더라고요, 피부 색깔이. 어쨌든 이런 거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면 다인자 유전. 단일 인자 유전은 한 쌍. 단일 인자 유전은 그래서 표현형이 보통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뭐 A 표현형과 B 표현형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표현형이 굉장히 여러 개죠. 뭐 사람의 키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키가. 또 피부 색깔도 마찬가지죠. 이쪽이 밝은색, 이쪽이 어두운 색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규분포 형태의 표현형이 나옵니다. 딱딱 떨어지지가 않죠. 자, 이게 다인자 유전. 특정의 뭐 두 가지 형태로 구별이 된다, 뭐 많으면 세 가지 이렇게 나오면 단일 인자 유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상유전에 대한 얘기예요. 상유전. 자,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될 때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하고, 남녀에 따라서 발생하는 빈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유전, 단일 유전입니다. 단일 대립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데, 일단 자,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해 주고요. 단일 인자 유전이고요. 우성과 열성이 매우 뚜렷합니다.
자,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이런 거 다 따라서 유전되고요. 눈꺼풀, 보조개, 혀말기, 귓불, 이마선, 엄지손가락에 젖혀짐 이런 것들이 단일 인자 유전이에요. 상유전. 보니까 얘가 우성이네요.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성.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얘가 우성이야. 쌍꺼풀. 얘가 열성이야. 그럼 우리는 열성을 잘 봐야 돼. 열성으로 표현되는 놈들. 왜냐면 열성이 소문자 A로 표현해야 되는 놈들이 있거든요. 보조개가 없어요. 뭐 소문자 A. 이렇게. 혀말기가 안 되네요. 네가 소문자 A. 이런 식으로 열성을 먼저 찾아요. 상유전의 경우도 열성. 뭐 나 M자형인데 이게 우성이구나. 야, 이게 열성이었어. 야, 일자형이 열성이었어. 이게 더 좋은데. 자, 일자형이 열성이었구만. 자, 그러면요 귓불 모양의 가계도 분석을 한번 볼게요. 열성을 찾아요. 열성. 자, 이게 정상이고 얘가 열성이, 얘가 분리가 부착형이 지금 열성이야. 그럼 나오면 열성 찾아서 그냥 적어. 이렇게 소문자 A, 소문자 A. 열성만 찾아 무조건 먼저 적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열성 유전자 아빠한테 반 엄마한테 반 받았잖아. 그럼 6번에 소문자 A 들어있고 7번에 소문자 A 들어있네. 근데 6번 7번은 정상이야? 그럼 대문자 하나씩 적어줘. 자, 그 다음에 10번은 뭐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두 가지네요. 결정이 안 되겠네요. 10번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요 보자. 5번이네요 5번도 엄마나 아빠나 가지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6번을 보니까요 6번이 소문자 A가 하나 들어있고요 대문자 A가 하나 들어있네요. 아하, 그러면 일단 엄마 아빠 1번 2번은 다 대문자가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서 요거 하나 이렇게 들어온 게 6번이네요 누구한테 대문자 받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결정이 되나요? 어디 보자. 자, 8번이 있으니까요 소문자나 이쪽에도 소문자나 적어주셔야 되고, 정상이니까 대문자 A 적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고, 다 정해지네요. 얘만 안 정해지네. 얘만 결정이 안 됐다. 맞나요? 어디 보자. 분리형 정상인 1, 2번 사이에서 부착형 5번. 정상인데 네가 태어났으니까 네가 열성.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대문자 저는 A로 했는데요 여기서는 E로 표현했군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열성인 사람을 쓰래잖아요. 이거 찾아서 쓰시고요. 자,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10번이군요 10번은 이건지 알 수 없다. 잡종인지 순종인지 알 수 없대요. 10번은 알기 어렵네요. 자손의 형질을 예측하기에 6번에서 7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분리형 정상일 확률을 구하라네요. 6번이 이거야? 이거하고 7번도 이거네. 그럼 다 해보시면 돼. 전체 가지수를 다 찾아. 하나씩 연결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오면은 또 이거고, 요렇게 오면은 이거네. 요거 태어날 확률은 4분의 분리형이 정상이죠? 4분의 3. 요거는 4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아들일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아들은 뭐 2분의 1이잖아요. 곱하기 2분의 1 한 겁니다. 8분의 3. 자, 그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가 3가지 이상인 경우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혈액형 A, B, O가 다 관여하죠. 자, 이런 것들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형질이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한 쌍의 이 3개 중에 어느 2개씩 만나서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대립 유전자가 몇 가지? 3가지 이상인 경우를 복대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형 같은 경우는 이건 잘 보셔야 되는데, 혈액형은 A하고 B가 누가 우성인지 모르잖아요. 둘이 힘이 똑같대요. 그 다음에 O형보다는 얘네 둘이 우성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꼭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혈액형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 복대립 유전인데 뭐 A, B, C가 서로 모두 관여하고 있다. 근데 우열관계를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A, B, C. 그래서 이제 잘 보셔야 돼. 혈액형 같은 경우는 밑에 있네요.
예를 들어서 A형이라고 하면은 A가 만나도 A형이고요, AO가 만나도 A형이에요. A가 세니까. B는 B가 만나도 B형이고 BO가 만나도 B형이에요. AB형은 서로 같은 그 힘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AB밖에 없죠. AB 유전자형이. O형도 열성이니까 OO밖에 없어요. 자, 표현되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가지인데요. 이걸 유전자로 적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란 말이에요. 6가지. 그 밑에 뭐 이렇게 그림이 나왔네요. 자, 혈액형 같은 경우는, 자, 정리. 혈액형 같은 경우는 표현형은 4가지, 유전자형은 6가지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나. 일단 서로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요. A가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가 만날 수도 있고, C가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로 갈게요. 이제 B가 만날 수도 있고, B와 C가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와 C가 만날 수도 있죠. 어디 볼게요. 자, 요거 A로 표현되고요. 두 번째 AB도 A로 표현되고요. 표현. A가 세니까. AC도 이것도 A로 표현되네요. 그 다음 BB는 B로 표현될 거고요. BC는 B가 세네요. 이거 B로 표현되고요. CC는 그냥 C로 표현됩니다. 이거는 표현형이 1가지, 2가지, 3가지예요. 다르죠, 혈액형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표현형이 4가지고 유전자형이 6가지요 라고 하면 이런 스타일이고요. 3개 중에 어느 2개가 대등한 거예요. 근데 표현형이 3가지예요, 표현형이 3가지예요 라고 나오면 복대립인데, 표현형이 3가지예요 라고 나오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누가 센지는 그건 이제 읽어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잘 체크해 주시고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가 또 뭐 있냐. 일반적으로 우선과열성이 뚜렷하고요. 분리에 따라서,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되지만 대류 유전자가 2가지인 경우보다 표현형이 조금 더 다양하다. 3가지도 나올 수 있고 4가지도 나올 수 있다. 그게 이 혈액형이다. 뭐 방금 보셨으니까. 혈액형 그러면 그냥 A하고 B는 힘이 같고 O형보다 우성이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표현형은 4가지다. 하나, 둘, 셋, 4가지다. 그걸 나타내는 유전자형은 6가지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혈액형에서도 중요한 거, 이게 열성이잖아요. O형을 먼저 찾으시면 돼요. O형을 찾아서 표시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AB형도 뭐 AB밖에 없으니까 AB도 단순하게 저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O형만 찾아. 이 새끼 O형이네. 5형만 찾아 적는 거야. 55 이렇게. 그러면 이 O형은 6번 7번에서 하나씩 받았을 거 아니야. 여기도 O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O 하나 들어가. 근데 A형이야? 그럼 6번은 A5네, 7번은 B5네. 이렇게 결정해 주세요. 알겠죠? 또 잠깐만요. 또 필요한 거. 네가 1번 2번이 5번이 A형 나왔네. 여기서 O형 하나 받아야 되거든. 근데 5번이 A형이면 얘는 A5형이야. 1번은 A형이래요. A형인데 A형이 AA 와도 되나? 돼. A 주고 O 주고. A5 와도 되나? 되네요. 얘는 결정이 안 됐네요. 모르겠네요. A5 그죠? 그 다음에 8번 AB형은 고정인 거고요. 얘 AB형은 이쪽에서 A 하나 받고요, 이쪽에서 B 하나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이 지금 O형 보이시죠? O형. 그럼 이제 이 O형이 이쪽에서 온 걸까, 이쪽에서 온 걸까? 이쪽에서 왔겠네요. 3번에서 왔겠다. 왜? 7번에 B5에서 B는 이쪽에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O는 이쪽에서 받았겠네요. 그죠? 3번은 A5로 결정. 4번은 B온지 BB인지 이게 결정이 되나? 자식을 보면 AB, 뭘로 해도 AB 나올 수 있고 B5 나올 수 있고. 야, 요것도 결정이 안 되네요. 4번 결정이 안 돼요. 11번 9번이 55니까 하나 받아가라. 5 받고 8번에서 B 받아야 되겠네. 얘는 결정 B5로.
자, 1번하고 4번이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데 맞나? 3번 보자.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사람 정리하기. 1번의 유전자형은 AA, 대문자 AA 또는 대문자 A5고요. 소문자 I라고 적은 게 여기 5예요. 그 다음에 4번의 유전자형은 BB 또는 B5네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형질 예측 다 깔아놓고 몇 분의 몇 찾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유전 찾아보셨고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유전인자가 XY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에 유전인자가 X나 Y 이런 성염색체 유전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성별에 따라서 그래서 발생 빈도가 달라요. 남녀에 따라. 뭐 X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Y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유전인자가. X에 있으면 이런 X에 있는 경우는 XX 이렇게 이거 여자 이러면 정상이에요. 여자의 경우에 XX 정상, XX-도 정상, X-X- 요래야지 이제 이상이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는 XY가 남자인데요, X-Y는 이건 이상이 있는 남자죠. 그래서 남녀 비율,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2분의 1, 남녀 비율이 다르죠. 이렇게. 일단 Y에 유전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거 Y는 남자마가 Y잖아요. Y가 있으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Y 프라임을 뭐 부모가 갖고 있어요. 자식은 다 뭐 이상이죠. 이상. 남자 자식은 다 이상이에요. 남자한테만 계속 나타나요. 이거. 자, 이렇게 성염색체에 유전인자가 있으면 성염색체 유전, 성유전을 합니다. 사람의 성 결정 방식은 XY에서 결정이 되죠. 자, 엄마 XX 엄마네요. 아빠는 XY가 있어야 아빠고요. 자, 상염색체 22개 반으로 나눠지고 XX 중에서 또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네요. 남자는 X하고 Y로 쪼개졌고요. 그래서 XX끼리 만나면 딸, XY 만나면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딸은 엄마와 아빠한테 X를 하나씩 물려받고요. 아들이면 이건데요. 이건 아빠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들의 X는 반드시 엄마한테 받겠네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반성유전이라고 나오는데, 반성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 성별에 따라 형질의 발현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을 반성유전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생맹이나 혈흡형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요거 유전자가 뭐 X염색체 상에 있다. 요렇게. 요런 것들을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반성유전. 여기 있네요.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X염색체 연관과 Y염색체 연관으로 구별이 되는데, Y염색체에는 유전자가 적고 남성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많아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전형이나 질환이 많지 않다.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그래서 X염색체 가지고 나오고요. 또 Y염색체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 집안 가계도 조사하면 남자들만 다 이상이 있기 때문에 뭐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X 가지고 문제를 낸다. 이 생맹하고 혈흡형 같은 경우가 문제가 많이 나온다. 자, 정록 생맹입니다. 색깔 구별 안 되죠? 빨강하고 초록이 구별이 안 돼요. 자, 이상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X 염색체상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 X 프라임이라고 적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X 위에다가 이렇게 R 적어 주셔도 되고, 정록 생맹 유전자는 소문자 R을 적어 주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X 정상, X 프라임 이상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정상이 생명 유전자보다 우성입니다.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요. 자, 그래서 유전자과 표현용을 보시면은 남자 그냥 예를 들어서 XY네요. 정상이에요. 남자 X 프라임 Y네요. 생명이에요. 여자 XX 우성끼리 만났어. 정상이야.
XX 프라임 우성 하나 열성 하나 만났죠. 그래도 정상이야. 자, 요거를 보인자라고 한다 이거야. 보인자 가지고 있다 이거야. 생명 유전자를. 그 다음에 여자는 X 프라임 X 프라임 요렇게 됐을 때만 생명을 나타낸다. 그래서 남자보다 조금 덜 발생한다. 발생 비율이 적다. 특징은 정록 생명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많이 나온다.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록 생명의 유전 양상. 어쨌든 이거 생명 유전자도요. 남자 여자 이상인 거 찾아서 남자가 이상이 있어 이거 적으시고요. 여자가 이상이 있어 요거 적으셔요. 열성을 먼저 찾아서 적으셔야 돼요. 항상 열성을 먼저 찾아서 적어라. 4번에 뭐 유전 양상이라고 나왔네. 정상 남자 보인자 여자를 물어봤네. 정상이야? 여자는 보인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 결혼해. 다 깔아. 똑같이 경우에서 XX XX 다시 XY X-Y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딸은 모두 정상. 정상이에요. 보인자지만 정상이야. 남자의 아들 나면 얘는 정상, 얘는 이상이야. 그러니까 딸은 모두 정상이고 아들을 낳는다면은 50% 확률이 있겠네요. 알겠죠? 아들은 이상. 근데 자손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인 아들을 낳을 확률을 물어보시면 남자 여자 관계없이 다 깔아. 경우의 수를 다 깔아놓고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 이 새끼 생명이네. 남자니까 남자 아들 요거였잖아. 요 4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골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남자만 해서 요거 둘의 2분의 1이네 2분의 1 중에서 아들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해서 구하시든지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 풀 때 그냥 다 깔아놓고 전체 중에서 너야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게 뭐 편하긴 하더라고요. 정상 남자고 생명 여자, 정상 남자 생명 여자, 이거네. 다 깔아봐. XX 프라임 XX 프라임 X 프라임 Y X 뭐야 이거 X 프라임. 와 이렇게 돼 있네. 딸내미가 정상 딸내미가 태어날 확률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정상이죠.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 얘네들이 다 생명이죠. 아들이고요. 그럼 정상 네 가지 중에 두 개, 이것도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록생명 가계도 분석이라고 하네. 이렇게 나왔잖아. 1번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파란색, 이거 무슨 색깔이지? 그러니까 뭐 분홍색이냐? 그러니까 네가 생명이래. 생명 나온 거 다 쓰라고. 근데 이때는 생명은 성유전이니까 남자 여자 구별을 해서 너 X 프라임 Y 15번도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 풀면 돼요. X 프라임 X 프라임 X 프라임 Y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씩 추적하는 거예요. 뭐 9번만 해볼까요? 자, Y는 아빠한테 받았겠죠. 근데 3번 정상이네. 그럼 이렇게 쓰시고 정상 쓰시고, X 프라임은 누구한테 받았어? 엄마한테 받았겠네. 엄마 X 프라임 적고. 근데 엄마가 정상이야? 그럼 대문자 X 하나 적어주세요. 이렇게 추적해 가시는 거예요. 5번도 지금 남자 생명이죠. 아빠한테 Y 받았겠네요. 아빠 정상이야? XY. X 프라임은 엄마한테 받았어. 이렇게 가고요. 2번은 그러면 또 정상이니까 대문자 X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보인자들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사람이 6번과 10번은 6번 10번 알 수 없대. 한번 해보자. 6번 보자. 6번 12번 정상 남자네. 정상 남자는 XY 밖에 없어요. 그러면 12번의 정상 X는 얘 6번이 준 거야. 이렇게, 그죠? 요거는 6번이 준 거야. Y는 아빠가 줬으니까. 그 다음에 13번이 지금 정상으로 나왔거든. 13번은 아빠한테서 X 프라임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얘는 X 프라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상이니까 이렇게 X 프라임이거든요. 13번이 보인자예요 지금. 자, 6번은요
6번을 보자. 6번이 XX여도 성립하죠. 6번. 요 X 프라임은 아빠한테 받은 거니까 요 대문자 X를 엄마한테 지금 받았다고 치자고요. 여기 가지고 있잖아 이미. 그러니까 6번은 XX도 되고 XX 프라임도 돼요. 다 성립해요. 다 성립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결정이 안 됐다 이거야.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추정해 주시면 돼요. 10번도 알 수 없다. 정상 여자네. 일단 아빠한테 X를 받아. 이렇게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X 받아도 되고요, X 프라임 받아도 되네요. 다 정상이니까 알 수 없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렇게 놓고 14번이 정상인 남자와 결혼해서 정상인 아들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냐, 이런 게 맨날 시험 문제란 얘기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14번이 뭔지를 여기서 알아야 돼요. 지금 안 해놨네. 해보자. 15번 갖고, 자 7번 일단 정상이니까 XY 적으시고요. 7번한테 물려받아요. X를 하나는 정상 받으셨고, 근데 8번이 X 프라임 이 생명이네요. 엄마한테 X 프라임 받겠네요. 자 14번 결정됐고, 보인자로. 그럼 X 프라임 하고요, 정상 남자 XY랑 결혼한대요. 다 깔아. 또 문제 나오면 XX 프라임 XX 맞죠? 그 다음에 XY, 그 다음에 XX 프라임, 그 다음에 X 프라임 Y, 이렇게 되겠네요. 정상인 아들은 요 새끼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4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혈우병은 행명하고 똑같이 열성으로 유전되는데, 요건 조금 다른 게, X 프라임끼리 모이면 죽어요. 치사. 죽습니다. 죽어. 혈우병 걸린 여자가 없어. 태어나기 전에 죽으니까. 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이상이 있어 출혈하게 되면 혈액이 멈추질 않아요. X 염색체 상해 유전자가 있고요. 정상 유전자 X가 우성이고요. 혈우병 유전자 X 프라임이 열성입니다. 똑같이. 이게 우열 표시 방법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정상 XY 남자 정상이에요. X 프라임 Y 하면은 혈우병이에요. 여자 XX 정상이에요. X 프라임 정상이에요. 보인자지만 정상이에요. 그 다음 X 혈우병인데 죽어요. 사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우병을 가졌다 남자들이 많아요. 여기 있네요. 대부분 남자라고요. 대부분이에요. 여자인 경우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거의 누워있다시피 제대로 활동을 못 하더라고요. 자 유전 형질이 전달되는 과정은 뭐 실험적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나씩,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씩 줘가면서 대를 이어서 전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가 다인자 유전이네요. 다인자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데 여러 쌍의 대유전자가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피부색이나 키, 몸무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존재 형태가, 표현형이 이렇게 정규분포 형태가 나오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딱딱 떨어지지 않죠. 자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피부색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얘가 이거다 보니까 실제 문제도 이게 잘 나와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상염색체 A, B, C 이 유전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한다 라고 나온 거고요. 대문자가 검은색이군요. 그 대문자가 많으면 검해져요. 소문자가 많으면 하얀색이 되고요. 대문자가 검은색이 우성이군요. 그러니까 대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검은색이다. 자 그래서 일단 부모 때를 보면 아주 하얀 거, 대문자 하나도 없는 거랑 아주 시꺼먼 거랑 둘이 이제 만나서 자손을 낳네요. 잡종 일대를 얻었어요. 당연히 여기서는
이게 지금 독립돼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A끼리 보시고 B끼리 보시면 돼요. A끼리 만나면 요것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B 요거끼리 또 만나면 대문자 B, 소문자 B 요것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잡종일 때는 딱 갈색이네요. 갈색. 대문자가 3개랑 이거 이 A건 B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대문자가 3개라는 게 중요해. 자, 그래서 대문자 3개 이럴 때 써요. 갈색. 자,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마침 같은 갈색이랑 결혼을 했나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요게 생식세포를 만들어.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B. 얘들 다 떨어져 있는 애들이에요. 떨어져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을 나눠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A, B, C 나오고요. A, B, C 나오고 A, B, C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A, B, 소문자 C 나올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A 소문자 B에 대문자 C 나오고 A 소문자 B에 소문자 C 나오고 이렇게 A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냥 요렇게 한번 가고 요렇게 와서 요렇게 한번 가고 요렇게 한번 가고 요렇게 와서 요렇게 한번 가고 요렇게 한번 오고 그 다음에는요 소문자 기준으로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소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C 소문자 A 소문자 B 대문자 C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8개가 나와요. 8개 여기 나와요. 8개 이쪽도 8개 8개 88이 64가지의 가지수가 나옵니다. 경우의 수가. 그래서 교배가 되면 자손이 나올 경우의 수가 가능성이 있는 게 64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64가지. 자, 64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다? 대문자의 숫자다. 대문자의 숫자. 대문자의 숫자가 중요하다고. 여기 까만색 찍어 놓은 게 지금 대문자인 거예요. 이 그림에. 대문자가 6개 있는 게 있고요. 시꺼머네요. 5개 있는 거 있고요. 5개. 이거밖에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 5개 있는 게 6가지. 그럼 대문자가 3개 있는 게 갈색일 거 아니에요? 전체는 64가지고요. 대문자 3개면은 검은 거 3개 있는 걸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 언제 찾아? 짱나네, 그지? 둘, 셋, 넷. 이렇게 찾아요. 이렇게 찾으면, 잘 찾으시면, 대문자가 3개 있는 거, 20가지가 찾아진다. 그래서 64분의 20이다. 64분의 20이다. 그게 뭐 4개 있는 건 몇 분의 몇이냐, 확률이 몇이냐,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렇게 찾아야 돼. 잘 한번 이건 해보셔야 돼. 따라서 교배를 시켜서 대문자의 가지수가 몇 개 있는 걸 찾아보세요. 한 번만. 5개 있는 걸 찾던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의 비교. 단일 인자 유전 한 쌍이 대립 유전자가 경쟁을 하니까요, 이렇게 형질 분포가 뚜렷하다. 다인자 유전은요, 여러 쌍이 관여하고 있어요. 형질 분포가 뚜렷하지 않다. 정규 분포 형태를 띈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보시고 뒤에 있는 기본 문제형부터 찬찬히 풀어 보시고요. 대표적으로 꼭 풀어 보시고, 자, 한번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한번 풀어 보세요. 이상입니다.